제가 얼마 전에 그 공원에 갔다가 공원.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큰 공을 가지고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전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스스럼 없이 막 공놀이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말로 이렇게 하던데 음. 실제로 지금 교실에서 학생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10대가 아니다 보니까 증언들로 많이 건너서. 받아요. 음. 메시지도 많이 받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실에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서 말하면 너 빨갱이다, 간첩이다라고 놀려요. 더 나아가서는 왕따 당이어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한 학부모님이 이제 매부쇼에 나온 저를 보고 아들한테 너 정민철 좀 봐라 라고 했대요. 근데 아.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 정민철을 봐? 정신 차려 미쳤어? 그 중국 간첩을 왜 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너무 충격받아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교실의 분위기다. 근데 교사분들은 아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정치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명해야 되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지고 아니 그 어린 친구들이 접하게 되는 조롱 영상이나 뭐 음악 같은 것들은 예. 어디서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퍼뜨리길래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전통적이지 않나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MC 무연이라고 하죠. MC 무연?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성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고 이러한 게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서 16년이 지난 일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노래를 제 또래 비하하는 문화였어요. 노래인데 네, 또래 문화였는데 다만 뭐가 달랐냐면 그때는 이제 소위 일부 남성 애들이 자기들끼리 킥킥킥 하면서 노는 정도였어요. 맞죠. 근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달라면요. 전라도에 있는 한 중학생이 음악 시간 수행평가로 MC 무연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한 교사는 신청곡 시간에 MC 무연 노래를 신청곡을 들어와서 뭔지 모르고 틀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판이 달라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랑 그런 거는 좀 비슷한데 이 기술이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이제.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뭐 일베 게시판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예. 공유하는 게. 네네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2번 누르면 공유가 돼서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바이럴하게 퍼져나가는 그 기술 자체가 좀 네. 달라졌다. 그래서 그 증폭하는 그 폭 요거 자체가 좀 많이 네. 달라지지 않았나. 바이럴도 쉬워졌고 그리고 캐대언의 골든 네. MC 무연 버전으로 있을 것 같지 그런 않나요? 것도 있어요? 있죠. 요즘 시대에 그거 야. 10분이면 만들잖아요. 일반 초등학생도 모든 히트곡 신곡들에 다 버전이 나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은 열렬한 그 쉽게 진보 성향의 부모로 보이는 분들의 그 자녀가 대학에 가가지고 사실은 극우화된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세대가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가족인데 뭐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돼지정통을 만들어서 그를 후원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집에 있는데 MC 무연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다. 굉장히 괴리된 상황인데 그건 왜 이렇게 탄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 그리고 그 언어는 사실 너무나도 브릴리언트하고 빛나고 그게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분의 언어가 재밌고 그래서 그게 재미로 소비돼요. 근데 여기에 뭘 타냐면요. 악의적인 세계관을 담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노무현 재단에 그 온라인 그렇죠. 혐오 대응 있죠. 기획하고 네. 있는데 이 MC 무연이란 노래가 노무현 대통령이 음성으로 만들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너무 분노했던 게요. 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를 가지고 알아요. 네. 뭘 만들었냐면 나는 매일 검찰 가는 버스 안에서 라는 노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들이 한 스푼씩 타는 거예요. 2스푼. 세계관을 만들고. 그러면 처음에 그냥 뭔가 말하는 게 재밌네? 예를 들어서 응디시티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응디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사투리죠. 네. 근데 이게 어감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야 웃기네 하고 접했는데 하나하나 알고리즘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뭔가 나쁜 사람이네?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인가 보네. 과거에 수사를 받았네. 네, 이런 세계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악의적입니다. 근데 그런 서사를 쉽게 얘기해 역사적으로 20대가 기획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누군가 그 노무현을 그 세대적으로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배경으로 있어야지 이게 이런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부터는 황희도 작가님을 섭외하셔서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딥하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분에 따르면 국정원 출신의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황희도 작가님과 얘기해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조직적인 세력이 그거를 퍼뜨려서 이제 민화시켜서 예. 진폭돼서 나간다. 예. 그러니까요. 라는 게 네. 이제 주제.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짧게는 우리 정민철님 같은 커뮤니케이터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자아도 형성된 거라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까 의문이에요, 솔직히. 저는 정치단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너무 민주당 많이 깐 것 같아가지고 나 욕 아니. 것 같은데 할 말을 잘하신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바꿔야 된다. 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하지 말고 민주보수당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 보수예요. 자꾸 여기를 진보 진영이다 뭐 어쩐다 막 하는데 그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네. 진보라고 계속 우리 스스로가 우기고 있으면서 저쪽을 보수라고 하면은 보수가 아닌 거를 보수로 인정해주는 꼴이고 네. 실제로 민주당 봐봐요.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경제, 안보. 누가 제일 잘해요? 민주당이 제일 잘. 민주당이 제일 잘해요. 네. 코스피 5천 대통령 되자마자 네. 지금 벌써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취임한 지 지금 7개월 됐는데 맞아요. 5천 알죠. 왔어요. 맞아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바로 코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외교 네. 잘하고 핵연료 제철이랑 네. 핵잠 받아왔죠. 받은 보수 대통령이 있어요. 네, 없죠. 없어요. 이런 대단한 업적들을 두고 우리는 진보야. 진보가 뭔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원래 해왔던 관성으로 우리가 진보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지금도 진보라고 하는 건 세상도 바뀌었고 그 진보 당을 운영하는 정치인들도 재산도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이미 기득권화된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상 자체가 바뀌었는데 네. 우리 민주진영이고 진보진영이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세상의 흐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저쪽 진영한테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위선이라고 생각할 빌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10대, 20대는 네.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서 네. 그런 말들이 네. 실제 그들과 다르다고 느끼고 모순이고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한다고 느끼는 거구나. 위선으로. 네, 그런 네. 세계관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당 부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나이에서. 그리고 굉장히 전 시장경제주의자고 자본주의자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저도 당 생활을 좀 하면서 만나봤던 어른들 중에서 저보다 진보적인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 주시는 갭 차이가 있는 거죠. 보수화 됐다는 거죠. 네,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그리고 저도 늘 이분들이 왜 민주당이지? 왜 진보 진영이라고 본인을 생각하시지? 에 대한 의구심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의 뿌리 자체가 노동, 운동, 인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청렴하고 가난하고 착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요런 전통적인 DNA를 지금 관성처럼 계속 가지고 네.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잘 뜯어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가치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들일까? 네. 아니죠. 모순적이죠. 아니에요. 상당히. 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안에 내용물은 바뀌었는데 포장지는 지금 민주라고 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민주보수당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벌써 대한민국 위상이 바뀌었다고 저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북한 들이밀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먹혀, 안 먹혀. 이제는 중국이랑 맞짱을 뜨는 위상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도 의회에 있는 사람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를 진짜 대국적으로 해야지. 네. 로컬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인터내셔널하게 해야 네. 돼요. 그래서 민주보수당으로 바꾸고 미국에 가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랑 친분을 쌓는 그림들을 계속 내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은 민주당이 완전 마탱이가 같거든요. 예. 지금 저희- 상황이 예. 저희 공화당이 나댈 수 있는 건 미국 민주당의 맛이 같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공화당이랑 한국의 민주당이랑 이 보수 성향의 공통점이 있어요. 야 네. 좋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민주보수당으로 바꾸고 네. 공화당이랑 스킨십을 하는 거를 정치를 인터내셔널하게 네. 하는 거를 네. 계속 보여줘야 돼요. 네. 그구들도 결국은 트럼프 만나가지고 황금 열쇠 받고 악수하고 마이맨 하면서 이러니까 쏙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렇지. 항공모함 네. 몰고 뭐 청계천으로 오네 한강 다리를 건너네 청계천으로 어쩌네 네. 이딴 소리 하다가 신혜식도 그러잖아요. 미쳤습니까? 항공모함 몰고 오게. 결국은 와. 결국은 우리 친중 아니에요. 백날 얘기하면 맞아요. 먹혀요? 안 안 먹혀요. 먹혀요. 그러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집단이랑 민주당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 교류를 해가지고 무언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네. 돼요. 아 이거 네. 너무나 훌륭한 인사이트인데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들어야 네. 되는데 실제로 좀 해본 적 있어요 만나서? 네, 저도 이 정말 진심 어린 이 발언을 들으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만 하자면 전 지금 민주당이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자꾸 뭐 친청이든 친명이든 이런 소리 나오는데 저는 가장 핵심이 정청래 당대표가 바라는 세상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어떻게 비전이 약간 애매하죠? 저는 그분이 바라는 세상이 뭔지가 더 궁금해요. 뭐가 친명이고 친청이고 최고위원회 누가 들어가고 안 궁금해요. 미래 세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게 더 생존 문제로 중요하구나.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러면 AI 시대 청년들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그 답을 듣고 싶은 거구나. 먹고 못 살아요. 솔직히 그렇지. 못 살죠. 맞아요. 그러면 그 못 산다는 걸 말하고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전 따라오는 게 진보 좌파적인 정책들을 생각해요. 그게 사회주의 정책들이 아무리 해도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그 속에서 뭐 할 건데요? 이게 없다니까요. 근데 뭘 민주당을 뽑아달라 그래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국힘 TK당이라고 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스포츠, 문화, 경제, 무슨 뭐 기술 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인들은 비행기 타느라 바빠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진짜 정치를 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네. 맞아요? 그거를 약간 자문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거 네. 배가 불렀다로 귀결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네. 있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요런 조금 전략적인 고민을 좀 더 넓은 시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1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저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고 왜냐면은 너무 동의할 수 없는 아젠다를 가지고 본인들이 현출하다 보니까 그냥 거리를 두고 봤는데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주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관심 있는, 그러니까 미중 네. 사이의 패권 사이에서 네. 한국의 위상을 고민하는 이슈를 가지고 중국화를 얘기한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에 중국화 공산을 얘를 내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후 관계가 전혀 다른 문제였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세대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요.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들이 주로 소비하는 게 경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가벼운 애들이 있죠. 그거 말고 실제로 그러면 왜 10대, 20대들이 점차 넘어가는가라고 보면 지금 민주당이 꺼내고 있는 해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더 미래
정부가 지금 5년의 미래를 가지고 가고 있으면 민주당은 10년, 20년의 미래를 들고 미리 그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 우경화의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럼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요거는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들, 민주당이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게 고용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예전에 인국공무 사태 터졌을 때도 그렇고, 사실 저는 20대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한 게,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취업도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4대 그룹이 다 공채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경력직으로 지금 대체가 되는 상황에서 네. 그 뭔가 이제 구직 활동의 어려움, 네. 뭔가 쉽게 생산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몸소 체감하다 보면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더 공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와서 좀 놀랬거든요. 근데 이게 인국공으로 가면 너무 멀어요. 그 너무 멀고 지금 1년 1년이 너무 달라서 네. 근본적으로는 저는 지금 청년들이 우경화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경화되고 있어요? 전 작용화되고 작용화되고 있다고 있죠. 보는데요. 네. 청년들은 그럼 당연히 트럼프 좌파예요. 네, 그 트럼프는 하고 있는 정책 다 좌파예요. 전 국민 소비 쿠폰 뿌린다잖아. 200만 네. 원씩 트럼프가 네. 완전 좌파예요, 쟤. 관세 들어온 걸로 그러니까 다 좌파 정책들 하고 있고. 세국적이고 굉장히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럼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진보 좌파 진영이 대한민국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뭔가 청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공정이라는 담론이었겠지만 화두가 예. 이제 와서는 비정규직의 뭐 정규직화든 뭐든 미래가 없어요.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라서 조금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도 항상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금 미국도 AI가 등장하면서 물류도 다 로봇이 하죠. 그렇죠. 자동화가 일자리가 그렇죠. 싹다 사라진 거예요. 코딩하는 네. 사람도 다 나갔죠. 네. 지금 이미 벌써 아마존마저도 월마트, 아마존마저도 다 자동화돼가지고 맞아요. 몇십만 명씩 쫙 자른다는 거예요. 네. 2030년 되면 완전 자동화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일이 없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래서 이런 거냐? 네. 아니면 전 세계적인 기술적인 트렌드와 대한민국의 뭐 양극화가 맞물린 거냐? 이것부터 일단 진단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상관없다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예. 얘기. 그거 자체가 박정희 때 그 기업들 키워주느라고 뭐 다 직원들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가족으로 가져가라, 뭐 끝까지 책임져라, 뭐 정년퇴임 뭐 네. 이런 얘기 했던 얘기고 지금은 비정규직, 정규직 할 거 없이 이 지금 새로 맞이하는 AI 시대에서 네. 먹고 살 만한 새로운 잠재 성장의 무언가의 엔진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청년들이 배우고 그것을 사용하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무언가의 형태로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네, 이게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고민이 좀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네. 바라봐야 되지 않나.